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권자들은 계산에 냉혹합니다. 후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바뀌면 다시 지지를 몰아줍니다. 윤석열 후보는 큰절을 하면서 나부터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잘못한 것을 시정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급반전.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발표된 5개의 여론조사를 살펴봐서 어떤 공통된 흐름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일반화하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여론조사 하나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4-5가지의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오차범위 내지만 오차범위 바깥에서 뒤지고 있던 것을 급반전해서 다시 리드하는 이런 식으로 역전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반전입니다. 그것도 한 일주일 사이에.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 하기 전에 다자 대결에서 봤을 때 20대 30대에서도 사실 20대 30대에서 이재명에게 크게 뒤지고 있었는데 20대 30대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재명은 40대와 50대만 잡고 있고 20대 3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윤석열의 우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자면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일종의 세대 포위론, 20대, 30대와 60대 이상의 어떤 연합된 지지세로 40대, 50대를 포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느냐? 무엇이 20대, 30대에 놀라운 윤석열의 약진을 가져왔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어쨌거나 저는 여러 차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수의 시청자들이 저에게 험한 말을 하고 반감을 나타내고 그런 일이 있어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부글부글 속이 끓더라도 머리에 뚜껑이 열리더라도 이를 악물고 이준석을 포용해야 된다. 20대, 30대의 표를 생각을 해서 포용해야 된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포용하지 않았더라면 이준석은 틀림없이 과거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같은 대표 사퇴 거부 이런 식의 소동과 깽판을 일으키고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20대, 30대의 표심을 반대 방향으로 자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앙 사태를 막고 윤석열 후보가 끝까지 이준석을 포용해야 된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의원총회에서 통 크게 포용을 했습니다. 당대표 하나 껴안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이런 비판은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대, 30대를 겨냥한 59초 공약 또는 단문의 강렬한 공약 이런 것들을 잇따라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나라의 비싼 세금을 써가면서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을 뒷받침하고 남녀 간의 성 갈등,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아주 불필요하고 역효과만 내는 이런 정부 부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특히 젠더 갈등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극단적 페미니즘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20대 남자들에게 크게 어필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소리 하지 아니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페이스북에 올려댄 것.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인구, 가족, 여성 문제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겠다. 자,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한 달에 첫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1년간 지급하겠다. 구체적인 대안도 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20대, 30대의 표심에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4번의 명기를 했습니다만 4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무엇으로 후보를 결정할 것인가? 이념, 도덕 이런 것들은 1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 후순위로 다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정책, 공약, 능력, 결행 능력 이런 걸로 후보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이 70% 가까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의 특징만이 아닙니다. 일찌감치 이념이 상당히 퇴색되어 버린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테러라든가 어떤 집단적인 안보가 위협받아서 안보의식에 관한 걱정이 상당 부분 고조됐을 때 이념이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와의 전쟁, 아프가니스탄도 전쟁도 끝났고 대규모 테러도 없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베트남전, 한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도 없습니다. 중동에서도 전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시 미국에서도 공화냐 민주냐 이런 이념보다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이 해외 이민자들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트럼프가 내가 해결하겠다고 해서 트럼프가 당선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앞섰던 것은 그런 면에서 내가 이재명은 합니다. 결행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세게 선전해야 된 것이 상당 부분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했던 측면인데 윤석열 후보가 내가 바뀌겠다 해서 이준석을 포용을 하고 자 이제는 맞불 59조 공약 성열 씨의 심쿵 공약 이런 시리즈로 맞불을 내니까 이재명에게 갔던 표가 윤석열에게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후보 단일화를 하면 윤석열도 이기고 안철수도 이긴다는 두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기냐는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런 공통적인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모로 이제 급반전의 새를 탔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를 잘 관리하고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윤석열의 지지세를 끌어올리던가 잘 나갈 때 조심하고 이 급반전을 그대로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